왜냐면 이건 나중에 이 친구가 학생 종합전형을 쓰면 뒤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의 소스로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기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합격하면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생기부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내용들까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업 역량, 성적은 오르면 가장 좋지만 떨어져도 그 이유를 쓸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교생활 내용에서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역학성은 당연히 체육계열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어서 체육계열의 교사 쪽인지, 과학 쪽인지, 의학 재활 쪽인지, 네,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표 많이 보실 거예요. 요 표는. 네. 연결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정말 대학교에서 열심히 분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행과는 사실 3학년 때 거는 자료 제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마지막 봉사활동 잘 정리하시고요. 독서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생기부 내용, 자기가 한 학기 동안 했었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 했는지 정리를 잘 해서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서 생기부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내용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1번, 2번, 3번은 공통 질문이고 그리고 자율대학교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생기부 내용 정말 잘 뽑아서 내용들 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제가 저희 학교에서 설명해 드릴 때는 막 2시간씩 막 진행을 하거든요. 되게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남학교여서 저희 애들 절대 미리 하지 않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제 손만 타들어가지 절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를 피해가지고 저희 교무실을 안 돌아가요. 네. 계산 쪽에서 어떻게든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나면 무조건 잔소리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만큼 그리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만큼 자기 그 핸드폰에 있는 다이어리를 저는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지나면 까먹잖아요. 내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뭔가를 봉사활동을 했을 때도 핸드폰에 있는 다이어리 꼭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붙었던 친구입니다. 성적 1학년 때부터 진로희망 체육교사 2점대부터 시작해서 1.8 그리고 1.45 해가지고 성적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고요. 당연히 네, 개그입니다. 교과상은 총 53개의 상을 받았고요. 네, 저희 학교에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53개에 대한 상장을 받았고요. 봉사활동은 저희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당 50시간 정도가 괜찮은 케이스다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를 찍게 만들어요. 야 뭐야 얘 왜 뭔데 470시간이나 해서 뭐 하는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사정관에 글 한번 보다가 한 번이라도 저 처음 보게 만들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당연히 뭐 동아리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 하나 하고 자율동아리 분명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69권을 읽었습니다. 당연히 체육과 관련된 책을 읽었고요. 인문학인 체육과 체육은 응용학문이어서 사실 어디다든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69권을 읽었고요. 동네 활동으로는 당연히 학급 회장, 부회장 했었고 동아리 단장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 사실 재수했어요. 처음 했을 때는 선생님 교대 저 체육교사도 좋은데 초등학교라서 교대 가가지고 체육 전공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선택은 어차피 너의 몫이야.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교대 썼습니다. 근데 떨어졌죠. 예상은 했지만 본인이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대학을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여서 두 번째는 딱 와가지고 정말 쭉 엎드려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아니야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당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경희대학교 친구예요. 경희대학교 이 친구도 재수를 해서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도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내상은 총 40개를 받았고요. 1학년 때 3.4로 시작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래서 2.3, 1.5로 하고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 보는 게 체육 선생님만 먼저 보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 특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인 사람들을 쭉 모셔갖고 와요. 근데 그때 기자분이 오셨는데 이 친구가 눈이 확 커졌습니다. 와, 선생님 저 기자 되고 싶어요. 스포츠 누군가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연설대전에 나가서 인기상을 탑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산하에 있는 밝은 사회 국제 공모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근데 저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면서 이 친구는 536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당연히 뭐 요 정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아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헤럴드라고 하는 자율 동아리에 기자와 관련되어 있는 걸 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체육만 읽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든 접촉시킬 수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어도 요즘에 소금밀이 등짝에다가 GPS 달아가지고 얼마큼 뛰어다니고 심박수가 얼마큼 되는지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포츠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데이터 코딩하는 거 관련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스포츠에도 인문학이 있잖아요. 멘탈. 그 응원가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선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선수가 운동 능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여러 응용 학문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인문학적인 책, 과학적인 책,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활용정점인 부학생회장에 나가서 사람이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부학생회장을 부학생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첫 해에는 선생님 저 기자가 되려면 기자와 관련된 학과에 가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서 굳이 전과 복수 전공이랑 좋은 만큼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본인이 전 해보겠습니다. 떨어져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네, 경희대학교 언어정보학과 등등등 썼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 저 그러면요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 스포츠 산업과 미디어랑 등계를 연결시켜가지고 자기소개를 써서 여기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쭉 가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도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어봤대요. 아니 체육에서 기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디펜스를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질문에 관련된 건 당연히 물어보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가 대답했는데 거기 계셨던 면접관분들이 이렇게 질문 한참 동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웃으면서 나왔어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네. 외대에 붙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첫 번째는 체육교사였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찰랑거려서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대학을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를 붙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이 친구가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이 교회상도 받고요. 교내에서는 봉사활동을 총 600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종아리 활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스포츠 마케터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책들도 많이 읽고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사실 보시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이 친구는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를 붙었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고 갔는데 재밌는 건 여기 밑에 있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입니다. 1차로 붙었습니다. 서류에서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놀랐어요. 이게 과연 될까? 스포츠 경영인데 이게 과연 이쪽에서 손을 열어줄까? 라고 했는데 붙었는데 다 안타깝게도 예비 17번을 받아서 경영학과 같은 건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그 앞에서 잘려가지고 못 뽑게 됐고요. 그리고 외대는 붙었어요. 1차를. 근데 2차 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국민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자기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한국 외대를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한 번 물어봐주면 안 돼? 너 왜 떨어졌는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너보다 더 대단한 애들이 많이 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시가 이런 거예요. 입시가 보고해보기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친구가 너 원래 붙을 수 있는 애였는데 너보다 더 대단한 애들이야. 너보다 면접 더 좋았고 너보다 생기부 더 좋고 너보다 성적 관련된 여러 평가에서 좋은 친구들이 와서 네가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과 굉장히 가서 만족도가 좋고요. 성적이 2점 초반에서 시작했다가 2점 후반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1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1번에다가 엄청나게 재미나게 잘 썼고요. 교내상은 37개,
네, 적십자. 피 뽑으면 주는 겁니다. 네, 피 열심히 뽑으면 주는 겁니다. 봉사활동 시간 들어가잖아요. 이 친구 정말 피 열심히 뽑았어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은 330시간을 총 해야 되고요. 1학년 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했고 독서를 요 정도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희대학교 붙었습니다. 1차. 근데 면접 때 가서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전화통화 받을 때 저 완전 망했어요. 제가 갑자기 얼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면접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재밌게도 국민대학교 갔는데 이 친구가 청산유수점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괜찮네. 물어보면 질문을 빡빡빡 대답할 때 머릿속에 갑자기 반짝반짝 뭔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갔는데 인하대학교에도 가서 면접 때 질문에 너 왜 체육교사 되고 싶어? 당연히 준비했죠. 체육교사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래 되고 싶으면 그러면 도대체 너가 학교 생활을 제일 열심히 한 게 뭐? 당연히 준비했죠. 이거 열심히 했고 저는 어린이 체육관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준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님 계속 여야하면서 계속 질문을 꼬리에 물고 와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너 한 예비 5번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민대 갈 거야. 인하대 갈 거야. 본인 원래 꿈이 체육교사여서 예비 6번 나오고 1차 때 빠져서 체육교사가 꿈이어서 인하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보통 한 3점대제에 있고요.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있어요.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해서 59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고요. 이 친구도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하는 제가 맨 마지막에 제발 부탁이다 나랑 같이 읽자 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읽었습니다. 자기소개서 1시간 보고 그런 책 봤습니다. 네가 책 안 보면 진짜 떨어질 것 같아. 나 진짜 불안해. 봐줘. 라고 해서 25권을 총 읽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썼어요. 근데 굉장히 상향의 학교가 보이죠. 서울대학교 기획인문 전형으로 해가지고 특별 전형으로 해서 썼고요. 그리고 강남대학교는 교육학과 전공해서 썼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썼는데 저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이 빗나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예비 1번 나왔어요. 1번 나왔는데 여기 5명밖에 안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쟁률이 88대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붙고 난 다음에 얘랑 같이 1시간 동안 전화통화하고 울었던 게 기억나요. 마지막은 가천대학교입니다. 운동자율복지 그리고 트레이너 관련돼서 궁금해하시고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처음에 사회복지학과 하다가 재활치료사로 해서 성적은 우상향들에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이 친구가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교내상 많이 안 받았어요. 요즘 봉사활동도 사실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동아리 활동 일반적이고요. 책 읽으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네. 2학년 때 야 너 책 몇 번 봤어? 좀 보기 싫은데? 야, 보기 싫은 너 대학교 어떻게 할까? 2학년 때 이 친구 굉장히 많이 삐뚤어졌거든요. 보기 싫은 너 종합 쓴다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대학교를 가천대학교 운동자율복지학과 가서 면접 때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서경대학교 이 친구는 군인에도 관심이 있었던 친구예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붙게 되고요. 차이과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일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는 사실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진짜 설명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그 28명의 점수 데이터를 쭉 해가지고 뽑았어요. 잘 안 보이시죠? 땡겼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성적대에 있는 친구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다단계 전형을 통해가지고 1단계, 2단계에서 인원들을 필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을 폐지해버리고 천점만점으로 해서 인원을 뽑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 여기 보이시는 만점 기준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위에 있으면 여유가 좀 있지만 4점대인데 저희가 이 학교 왜 말씀드리냐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내가 제일 잘한 거 국수영사 과중에서 10개만 딱 뽑았어요. 이게 저희 학교 작년에 붙었던 친구가 전체 성적은 사실 평균이 3.9거든요. 근데 동국대학교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2.1이 나옵니다. 동국대학교는 제일 잘한 성적만 뽑아서 쓰고 이 친구가 운동을 잘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은 눈물처럼 정말 운동을 마지막에 집중력 있게 해가지고 실기에서 가자마자 만점 기록에 거의 가깝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근력, 유연성,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달리기. 요 교육 종목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중국대학 체육교육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4.0이라고 나온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뽑았은 선수 내가 제일 잘하는 거 10개만 뽑았었잖아요. 국수영사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 친구가 5점 중후반대 정도 될 거거든요. 네, 도전에 관련하겠죠. 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대학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들 70% 넘어가는 학교들 강남대학교, 가천대학교, 그리고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그리고 을지대학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한양대 학교 같은 경우에 실기 전형 준비해서 실기 만점 기록에 도달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록이 괜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단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조합이 다 잘 나와야 돼요. 어디 하나만 다 잘해서 대학에 붙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게 되면 제일 빠른 시기는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몸 관리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나고 나서 천안권 또 얘기를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천안권에서는 중간에 보는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점수대가 한 5점대에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학교고 황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한 4점 중초반대에서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 순천향대학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실기 반영 비율 70%가 넘어가고 여기도 5점대, 6점대, 7점대까지 가능한 학교입니다. 단 실기를 잘했을 때 정도. 네, 한참 왔는데요. 이제 정치전형이고요. 정치전형 요거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전형도요. 내신 성적처럼 이게 진짜 수시에서 실기전형처럼 점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자료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백분위 관련된 점수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겨울에 시험 봐요. 추워요. 애들이 몸 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한참씩 돼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가 보통 기록이 나왔을 때보다 약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관련돼서 얘기가 진짜 많은데 한국사는 변별력 거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 항상 저 변별력 거의 없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가점제, 가산점제를 해가지고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급별로 차등직해서 정도로 집어넣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국어랑 수학에서 거의 대부분 다 변별이 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기를 다 썼는데 실기를 안 해요. 이제 수능 80%에 학생부 서류만 가지고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물어봤는데 저희 학교 중앙대학교 체육교육 갔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다 1111 이렇게 했는데요. 야, 거기 왜 썼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운동에서 실기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가 쓴 거예요. 그 정도 성적이면 아까 밑에 보신 학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기가 뭐 기록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기록이 안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백분이 쭉 보시기는 맨 아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한국 외대, 국제스포츠 외대학과도 수능만 100%에서 가는 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여기서 백분위가 막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얘기들 있잖아요. 뭐 대학은 성적이 수능이 정하고 학 단락으로 실기가 하는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은데 실기 못 보면 떨어진다보다는요 실기로 커버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실기로 커버할 수 없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아무리 진짜 잘한다고 해도요 못 가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보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실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0% 정도 만점 기준에서 한 90% 나왔을 때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국어, 수학 이렇게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좋은 학교잖아요. 수학, 국, 수, 영 이렇게만 본다고 나와 있는데 만점 기준 높지 않거든요. 실제로 붙었던 케이스 보면 여기도 다 대부분 2등급 초반대 수능 기준에서 표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가천대학교 실기 분별력 세죠. 보는 과목들 옆에 보시면은 국어랑 영어 이제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수학 관련돼가지고요. 수학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선택제가 좋은 건데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한 거 두 개만 뽑았습니다. 탐구 하나,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한 거 하나. 100%니까 77%. 네, 3등급 정도 되는 거죠. 네, 드디어 문제에서 성실대가 나왔습니다. 국어, 영어. 그래서 성실대학교 때문에 국어, 영어 이렇게 두 과목만 하는데요. 실기 70%거든요. 실기 못 보면 이 학교 떨어져요. 지금 전체 정시에서 제일 가장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서울권에 있고 무조건 인서울권 하고 싶다라는 하는 학생들이 여기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갈 수는 있어요. 5등급에도 정말 실기를 극강으로 잘하게 되면 갈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학교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어 50, 영어 50 해서 실기를 잘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과목들 중에서 성적을 뽑았으면 성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순천향대, 뭐 세명대, 성지대, 관동대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면요, 저기 있는 대학은 못 써요.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100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쳤을 때 수학을 포기하시게 되면요, 가나다성에서 고대, 동대, 한문대, 서울대, 시립대, 연대, 중앙대, 한체대, 한양대 여기 대학 못 써요. 경기권에서는 성균관대, 경기대 못 써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못 써요. 근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하시고 오늘 전략 짜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수학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수학 때문에 미친 팔짝 뛰겠대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수학은 중심 외우면 가장 빨리 오는 거긴 한데, 네. 근데 하기 싫대요. 숫자만 봐도 미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네. 그 만약에 지금 6월 모평을 봤는데 5등급 넘어가죠? 그러면은 한 번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면 집에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나머지 과목에서 변별력을 올려서 쓸 수 있는 학교,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국어, 영어 보면 생각보다 많잖아요.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보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반영되는 거는 있기는 한데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 필수로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중경대, 성동대, 서울여대, 순실대, 가천대, 강남대, 경희대, 대신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가 있으니까 이것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지금 실기 비중 올리고 경희대학교 실기 폐지하고 이제 작년에 중앙대학교가 제일 처음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류 수능 성적으로만 해서 대학을 뽑게 됐고요. 경희대학교도 올해부터는 실기를 안 본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리고 실기는 반영하는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실기 반영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경기도 교육청 자료를 캡처해갖고 온 건데, 그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표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내신으로 봤을 때는 한 4등급 정도면은 실기를 좀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시로 봤을 때는 백분위가 한 77%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시를 쓸지 정시를 쓸지 대충 느낌 오시죠? 돼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번위로 봤을 때 한 70%가 돼요. 수능 보면. 근데 이제 수시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게 됐어요. 그래서 수시로 인원을 많이 뽑게 되면서 내가 실기를 잘한다고 하면 내신 성적이 한 5등급 중반 라인업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실기를 정말 극강으로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6등급 후반 라인업으로 대학을 붙었대요. 붙은 케이스가 있어요. 6등급 후반이면 9등급에서 9등급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8등급도 진짜 정말 애지간히 하니까 잘 안 나와요. 8등급 나오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정말 내가 너한테 밥 한 번 사줄게. 너 이거 진짜 정말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등급 후반 라인업이 보통 진짜 못하는 친구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6등급 여기 성적으로 뽑아서 쓴다고 하면 대략 보면 재밌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가 아니라 변별력이 조금 작다가 좀 더 많은 표현일 것 같고,
성적이 낮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변별력을 굉장히 높인 학교들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가 진짜 재밌는 케이스예요. 실기 변별력을 올려버렸어요. 그 전에는 스포츠 레저학과가 한 2점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5점대로 쑥 낮아져 버렸잖아요. 이 실기가 얼마큼 중요한지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기 시작과 관련된 거 지금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공교육 안에서 체육관을 운영을 해서 그 저희 학교들처럼 여기 한일고처럼 체육 중점 학교를 운영해서 공교육 안에서 운동화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없는 학교들도 있어서 실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걱정되거든요. 실기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 보셨던 대학 붙었던 친구들은요 그 피곤한 참고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네. 저희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험 수능 딱 끝나면 만세해부로 노는 친구들 대부분이에요. 이과 이과 친구들. 근데 저희는 울면서 운동해야 돼요. 너무 추운 날 몸에 열 빠질까봐 옷을 2겹 3겹씩 입고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운동 관리해야 되고요.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여름 방학 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다치면 안 돼요. 그만큼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저희는 제 농담삼아서 선수처럼 관리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적 떨어지는 거 우려되지만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 관리 잘하면서 지금 운동 시작해서 가셔야 되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이렇게 공부하라고. 네, 공부하는 게 먼저예요. 공부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비교과와 관련되는 거나 수능 뭐 이것저것 다 챙겨놓고 난 다음에 가능성 다 열어놓고 선택은 2학년 한 2학기 정도 때쯤에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케어가 되거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좀 많긴 한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제 경험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랑 정시 정할 때, 수시랑 정시 정할 때 성적 관련돼가지고 여러 데이터들 진짜 많이 있고 정말 인터넷, 유튜브 뭐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냥 최대 입시하셔서 가셨던 분들이 보면 저희가 체육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점프 뛰는 거 한번 보면 대충 느낌 오거든요. 아, 큰일 났다. 야, 그 유연성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막 내려가자마자 소리 질러요. 아, 그래. 선생님 저 실기 대학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안 되잖아요.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만 놀자. 이렇게 운동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기 그 수시랑 정시 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의 데이터가 얼마큼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교과가 데이터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최저를 얼마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기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는지 이 4가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요. 전략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3등급 이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쓸 수 있고 교과전형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내신 성적이 3등급이 좀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4등급에 붙어서 케이스 있는데요.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마음을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가 더 나온다. 모의고사가 나는 나쁘지 않다, 잘 나온다 라고 하면 다시 내신보다 모의고사 높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단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예상보다 5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해서 신인 선생님께 넘겨드리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인 선생님께 연락해 주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제가 신인 선생님 혹시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좋은 강의 해주신 유한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지금부터 많은 그 지금 체육계열 준비하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금 강의하신 유한구 선생님과 저랑 그리고 또 오늘 또 배명고 체육국정학교 담당이신 김명훈 선생님께서 와주셔가지고요. 저희 3명이서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2배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식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훈 선생님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매년 설명회를 학교에서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 1학년 학부모님이랑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이 전략 관련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3학년은 이미 늦었거든요. 끝났잖아요, 사실. 3학년 학종을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팁은요. 3학년 애들한테 독서와 관련돼 있는 걸로 자기 속에서 뽑았을 수 있게 독서 제발 부탁드리니까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안 읽을 걸 제가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 그걸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읽고 그거와 관련된 결과를 뭔가 갖고 와야 제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피라도 한번 뽑아라. 동사를 좀 조금만 더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본인이 그 중간고사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등급 이내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육교육학과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스포츠 의학과 과학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쪽으로 갈지에 대한 마음을 정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스펙트를 그냥 조금씩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상장과 관련된 것들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놨고요. 학생들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시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첫 번째 내신 성적이고요. 내신 성적으로 막뭐 6등급 나왔는데 저 종합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미안한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요. 6등급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5등급도 사실은 올라가면 괜찮아요. 성적이 오름곡절이면 괜찮은데 5등급도 사실 좀 힘들고 4등급 정도가 학생부 종합시험 준비할 가장 좋은 점수대인 것 같고요. 4등급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체육, 교육과 그리고 스포츠 과학 그리고 운동, 재활, 물학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두루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교육과를 그쪽에다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뭉뚱그려 얘기하잖아요. 네, 스포츠, 과학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세트게다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밖에 나가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손흥민 관련된 거 애들 다 보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슈퍼선 이거 보잖아요. CF를 쟤네가 왜 저렇게 찍었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와 관련돼 있을 때 손흥민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거랑 손흥민을 머천다이징 시켜서 상품화로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다는 이제 인문학적인 코드로도 갖다 붙일 수가 있고 과학적인 코드로도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 사회, 공통 과학 됐잖아요. 그 체육과 관련되는 미술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체육과 관련되는 응원가들 많이 있잖아요. 음악 선생님하고도 엮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집에 가셔서 고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교과는 저는 맨날 애들이랑 창의력상인 것 같아요. 얼만큼 지금 현재 추세에 가장 중요한 비교과들을 만들어서 재밌게 쓸 수 있느냐는 집에 돌아가셔서 고민하신 다음에 당연히 생기부 내용 내에 써주시는 거는 학교에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나씩 맞춰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네, 추가로 지금 여학생께서 이제 5등급 이하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지금 서울권에 계신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상담을 해보면 최소 경기도권 이상을 원하십니다. 경기도권 진짜 조금 더 양보하면 천왕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희 아들 성적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한정 지으신 게 4, 5등급입니다. 그리고 5등급 정도는 성적이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불가능해요.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학종으로 5등급 정도로 내가 실기자료도 아닌 학종으로 내가 어떻게 경기도권 천왕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걸 1, 2학년 때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명고등학교 김영훈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 와서 느낀 거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중부 쪽은 역시 신인의 선생님한테 다 맡겨도 되겠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쪽에서는 인원을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역량 중에 체육 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스포츠 클럽을 좀 권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권장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1, 2학년 때 스포츠 클럽 하는 거를 이제 공부에 방해된다고 또 이제 교과가 먼저 우선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제지하시는데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그 학생의 체육 관련된 역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스포츠 클럽은 이제는 권장이 아닌 필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안구 선생님께서 이제 합격자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뭐 봉사활동 580시간 이런 거에 놀라셨죠? 근데 그 전에 첫 페이지에 무조건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걔네들이 몇 등급대였으니까 갈 수 있었나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신 성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그거지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대외 활동들이 그 내신을 뒤엎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4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상위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기만 이제 진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중위권 대학에서도 원하는 학생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상위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학생한테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 분야 중에 하나만 뛰어나도 그 학생의 학생부에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그 분야가 묻어 있다면 중위권 대학이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아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 다 1등급, 2등급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 그 대학 중에 분명히 주요 대학, 성적이 되는 학생들 우선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뽑겠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대학 중에 이 학생이 정말 하고자 하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 묻어 있는 게 있다면 그 학생을 중위권 대학에서 그 학생을 뽑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대학들을 또 선택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중간에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개인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입시를 길게 해서 보면은 대충 느낌이 와요. 그 친구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있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15종목을 계속 기록을 재거든요. 계속 기록을 재는데 수시가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기가 제일 빠른 데는 9월 마지막 주 원서 접수하고 바로 시험 봐요. 근데 진짜로 지금 한 7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엎어지면 호달달 하고 10월달에 학부작업이 내버려요. 네. 그리고 10월달, 11월달에 진짜 시험 많이 나요. 그래서 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을 잘 실기 내용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정리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한 1학년, 2학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은 전 무조건 공부하라고 해요. 두 분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전 1학년은 무조건 공부하고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는 모두 다 편식하지 말고 전부 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요. 2학년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오면은요 이제 선택과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점 말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보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모의고사, 실기를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고 해서 실기 성적,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내신 성적 이렇게 본 다음에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는 1년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적게 걸리는 운동은 굉장히 그 실기 종목 관련해서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학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운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매년 60명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학교는 중학생들 뽑거든요. 그럼 자기가 체육 중점학교를 중학교에서 선발해서 오니까 뽑아서 합격했잖아요.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다 떨어진 애 없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부분 수능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아니면 일반고로 가니까 저희 붙으면 애들이 후라이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운동강과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학교에서 실기 운동하는데 그때 애들이랑 같이 종목 체크를 다 같이 한번 해요. 그냥 애들하고 보라고. 2학년 애들이
지금 한 70% 정도 만점 기준인데 3학년 애들이 한 85% 정도 되는데 1학년 애들은 여자애들 만점 기준도 안 나오는 애들이 절반이 넘어요. 아들 컨텐츠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남학생 1년 이 여학생은 생각보다 운동할 때 열심히 안 해요. 그 주변 너무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만지고 그 앞머리 날아가는 거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 앞머리의 소중함 때문에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얼굴 좀 보느라고 운동 열심히 안 하는 일반적인